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순환입니다. 1순환이나 2순환이나 이제 기본 이론은 같지만 그 판례가 조금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네,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은 좀 이게 처음에 좀 낫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런데 한순환 정도 3, 4월을 한번 듣고 나야 5, 6월 달에 좀 귀가 트입니다. 그러면 그걸 벗어나려면 기존의 기본 이론이 1, 2월 달에 했거든요. 그걸 동영상을 좀 보시고 오시면 조금 나을 겁니다. 자, 페이지가 시간에 페이지가 10페이지를 펴보세요. 지금 민법 시간이거든요. 민법 시간인데 전체 민법은 크게 민법입니다. 민법은 크게 이게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은 사실은 법률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법률 행위. 내가 원해서 뭔가를 했다. 법률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권법이라는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률행위를 배워가지고 이 법률행위가 물권법으로 가면은 물권행위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요. 물권행위. 지상권 설정한다, 지역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이런 것들 물권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채권법으로 나타나면 이게 채권 행위로 나타나요. 채권 행위로. 그래서 채권 행위에 우리가 매매를 한다, 교환을 한다. 자, 매매를 한다. 교환을 한다. 임대차를 한다. 여러분 사실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해서 수수료 챙기면 되죠. 물권행위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한다, 지상권 설정한다, 지역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럼 민법 총칙 이 법률행위에서는 크게 큰 차트를 한번 보는 거예요. 법률 관계하고 권리 변동 차트가 있습니다. 권리 변동.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를 배우고요. 법률 행위.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의 성립 요소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 자, 법률 행위 배우고, 의사표시 배웁니다. 여기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이란 차트에서 나중에 103조나 104조라는 여기부터 사실 본격 시험이 출제가 자주 되죠. 이쪽부터. 그 다음에 의사표시, 법률행위 배우고 목적 배우고 의사표시 배운다면 법률행위 대리가 나오고, 법률행위 무효 취소가 나오고, 법률행위 조건 기한이 나오면 민총이 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야. 그러면 10페이지 딱 보니까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딱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 이 법률관계입니다. 이 법률관계는 우리가 생활관계를 이렇게 생활관계. 이 생활관계는 인간관계가 있고요. 인간관계. 법률관계가 있어요. 법률관계. 살아가는 관계. 그러면 인간관계는 정의 지배하고 관습이 지배하고 도덕이 지배합니다. 우리가 연구 대상이 아니야. 인문학이 아니니까 법률이니까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법이 지배해요. 법이 지배. 법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권리가 나오고 의무가 나옵니다. 의무가. 권리의무관계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권리 위주로 생각해요. 권리 위주로 생각하는데 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흐름을 잡겠죠? 그래서 그 큰 제목이 권리 변동과 법률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법률행위, 지금 이거 법률행위를 배우는 건데, 이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 또 어떻게 나오냐면, 권리 변동을 원인을 봤더니, 권리 변동이라는 원인을 봤더니, 내가 원해서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했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내가 원해서 효과가 발생한다면 법률행위. 매매를 한다, 교환한다, 임대차다 법률행위입니다. 그죠? 물권행위를 한다.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다 법률행위거든요. 근데 상속, 원하지도 않았는데 법률 규정에서 예를 들어 상속에 의해서 이 효과가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이거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과 법률행위 관계가 나오죠. 권리 변동 원인이 법률행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 보면 거기에 1번 권리 변동이 딱 나오죠. 권리 변동이 뭐요? 권리 변동이란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이해가죠? 그러면 거기에 권리 모습의 여기 발생, 여기서 살짝 보는 거예요. 발생, 권리 변동의 발생, 여기 발생, 이 발생에는 이렇게 크게 그 두 가지 이게 자 발생에는 이게 취득이라고 합니다. 취득, 이 취득. 근데 취득은 이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옵니다. 승계 취득으로 나옵니다. 근데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을 나눈 구별 실익이 전 주인이 있느냐, 물건은 전 주인이 있느냐, 전 주인이 없이 취득한다면 원시 취득, 전 주인이 있다면 승계 취득이요. 예를 들어서 원시 취득이다. 건물 하나 신축했어. 원시 취득이죠. 그 다음에 무주물을 선점했어. 원시 취득이죠. 유실물 습득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서 6개월간 공고했어. 그러면 원시 취득합니다. 부합이나 혼합이나 가공. 그 다음에 선의 취득. 그 다음에 점의 취득시효.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이놈의 승계 취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전적 승계란 말과 설정적 승계란 말이 나옵니다. 이전적, 설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구별은, 기준은 전부가 넘어오느냐, 일부가 넘어오느냐, 이렇게 따라 달라요. 그럼 전부가 넘어온다. 그러면 다시 특정에서 넘어오느냐, 이렇게.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이렇게 또 나눠진다. 특정 승계를 한다. 아까 매매를 한다. 교환을 한다. 임대차를 한다. 특정에서 넘어옵니다. 근데 포괄 승계는 상속을 한다. 여기 상속을 한다. 한꺼번에 다 넘어와요. 포괄, 유증, 회사합병 이런 것들.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에 상속이다. 그다음에 이게 이전적 승계다. 일부만 넘어와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적 지배권이거든요. 그 중에서 자, 일부만 사용 수익만 뽑아낸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처분권만 뽑아낸다. 저당권 설정. 설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일부만 넘어옵니다. 이런 것들이고. 변경은 이렇게 해서 이 변경은 이렇게 해서 주체가 변경한다. 별 의미 없어요. 이건. 주체는 사람이 바뀌는 거죠. 주체가 변경한다. 그 다음에 내용이 변경이다. 내용의 변경은 뭐냐면 다시 이렇게 성질적 변경과 수량적 변경으로 나눠진다. 성질적 변경, 양적 변경은 뭐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매로 팔았어요. 매매로 잔금을 다 줬어. 소유권 내놔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매매 계약을 해제 버리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돈 내놔라. 성질이 변했죠. 성질적 변경이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당권에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었을 때 이게 저당권자야. 근데 저당권자가 여기 저당권 설정자인 요 건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돼서
보상금, 수용,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요게 없어지고 그 보상금에 물상대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물상대위. 성질적 변경이라고 그래요. 성질이 변했습니다. 수량적 변경은 권리 수개가 권리가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하나로 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 여기도 소유권이 하나인데 저당권 설정하면 권리가 건물 하나에 권리가 두 개죠. 그러다가 돈을 갚으면 권리가 하나 되죠. 수량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용 후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작용 후 변경은 요놈은 힘이 변경되는 거예요. 가령, 자, 1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1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해버리면 그 밑에 있는 2순위 저당권이 승진합니다. 힘이 변하죠. 그 다음에 임대차, 여기 임대차래요. 임대차는 둘만의 약정이거든요. 임대차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 이렇게. 그런데 임대차는 둘만의 약정이요. 둘만의 약정이니까 내가 목적물 사용 수익해 줄게, 차임 줄래? 라고 약정했어요. 근데 만약에 토지나 건물이 팔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신소유자, 신건물 주인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간다. 버틸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등기를 해놓으면 못 나간다. 버티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작용 후 변경이라고 합니다. 작용 후 변경. 그 다음에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절대적,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절대적이라는 것은 건물이 무너져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건물이 팔린다고 생각하겠어요. 건물이 팔리면은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때는 갑의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교재? 교재 보면 그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 전주인이 없어요. 전주인이 없다. 하나 써놓으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동산의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별 발견됩니다. 승계 취득입니다. 전주인한테 취득해요. 근데 기억, 이전적 승계입니다. 거기에는 다시 특정 승계죠. 이전은 다 넘어오는 거예요. 전부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특정 승계에는 매매, 교환, 증여처럼 특정해서 개별적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포괄 승계에는 전부가 이전됩니다. 그런데 거기 퇴사, 합병, 상속, 포괄유증이라는 것은 죽으면서 내 전 재산을 누구한테 주라라는 게 포괄유증입니다. 설정적 승계입니다. 일부만 넘어옵니다.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설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오른쪽에 변경입니다. 주체의 변경,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에 질적 변경이 있죠. 특정물 인도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으로 바뀌어지거나 건물의 저당권 효력이 화재보험금으로 미치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양적은 양적으로 증가하거나 제한되는 거죠. 작용 후 변경에 작은 별표 하시고, 이따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면 권리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이 상승하는 것. 임대차 계약은 둘만의 약정인데 거기 등기해 놓으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소멸은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절대적에서는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 소멸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매매로 인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것을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서 그 문제를 하나 풀면, 기출 문제를 하나 어떻게 봅시다. 이 부분에서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19페이지 나오면 맨 밑에 Q라고 그랬어요. 이게 19의 기출인데, 기출 문제인데, 권리 변동에 틀린 걸 골라라. 19페이지 맨 밑에 Q. 19페이지. 찾았나요? 19페이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원시 취득이죠.
을의 토지의 갑이 저당권 취득합니다. 설정했으니까 설정적 승계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 승진하는 것은 질적 변경이 아니고 작용의 변경이죠. 틀렸네요. 3번이 답입니다. 갑소유 부동산 을에게 양도의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이건 상대적 소멸입니다.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다. 이전적 승계죠. 아까 상속은 이전적 승계죠. 이렇게 한번 출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들어갑니다. 자, 11페이지 권리변동 원인이 나옵니다. 권리변동 원인은 아까 봤죠? 권리변동 원인은 당사자가 원해서 취득하면 법률행위, 원하지도 않는데 법률 규정에서 전 법률 규정,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죠? 그럼 이게 나중에 법률행위로 물권법에서 법률행위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되고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채권법에서 법률행위로 채권이 발생하는 게 계약이요. 법률 규정으로 발생하는 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게 다 뿌려줍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거기 법률행위, 그래서 거의 권리변동 원인 뭐냐, 법률 요건. 자, 요거는 자, 하나 이렇게 분석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 이렇게. 근데 내 집을 1억에 팔겠소라고 청약 의사표시 한단 말이에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의사표시. 알겠소, 사지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요.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해요. 매매 계약이 성립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약속한 바에 따라서 재산권을 이전을 해줘야 되고요. 한 사람은 대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대금. 요거를 이제 독일 학자들이 독일법을, 우리 민법은 독일법을 개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 사실이라고 하자. 약속하자, 이거.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그 다음 법률 사실 모이면 법률 행위죠, 이게. 법률 행위죠. 요 매매 계약이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원해서 효과가 발생하니까 요걸 법률 요건이라고 하자. 법률 요건이라고 하자. 그리고 법률 요건이 모이면 효과가 나타나요. 효과가. 법률 효과입니다. 법률 효과. 매매 효과는 재산권이니까 대금 지급이요. 그죠? 그러면 보니까 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요. 그죠?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에 당사자가 원해서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처럼 법률행위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지면 아까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률 규정. 상속처럼. 이렇게. 그래서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쉽게 말하면 법률 요건이 아까 권리변동 원인이 되는 거예요. 권리변동 원인이 법률 요건이죠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법률 요건이라는 차트가 나오죠. 11페이지에. 맨 밑에 법률 요건이란 권리변동 원인을 말한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어요. 11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법률 규정이 아까 언뜻 제가 얘기했는데 법률 규정이다. 그러면 이 채권법에서 이렇게 보면 금방 그겁니다. 이 채권법에서 법률 행위로 나오는 거는 계약이요, 계약. 근데 법률 규정에서 나옵니다. 법률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면 750조라는 조문에서 불법행위. 741조라는 조문에서 부당이득. 또 사무관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740조 사무관리. 그래서 이거는 법률 규정 요거. 법률행위냐 부당인데. 법률행위냐 부당의 사무관리는 법률 규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률행위에서 나오는 게 계약이고. 그래서 거기에 뭐 가로 안에 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이를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넘겨보세요. 법률 사실의 분류가 있어요. 법률 사실의 여기 분류인데 거기에 준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준법률행위. 그래서 적법행위 보면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준법률행위, 적법행위와 그 박스에 이
적법행위에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이렇게 있고 준법률행위는 말이 나오죠. 준법률행위. 그러면 이걸 옆으로 손을 딱 끄세요. 그러면 위쪽은 법률행위고 아래쪽은 법률 규정으로 갑니다. 법률 규정. 그러면 법률 규정과 법률 행위니까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으로 가요. 법률 규정으로 가요. 선 그어놨어요? 그래서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러면 법률 규정입니다. 그럼 그 준법률 행위에 표현행위 사실행위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자 의사의 통지란 말이 있어요. 어떤 사실을 알리는 최고의 동그라미 치고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자 통지입니다. 통지. 그 다음에 위법행위에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이런 것도 법률 규정으로 가죠. 근데 보면은 최고의 별표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준법률행위 최고입니다. 최고. 이행은 촉구입니다. 이행은 촉구. 재촉하는 거예요. 최고라는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는 재촉하는 건데 자 최고를 재촉하는데 이 최고를 했어. 근데 원해서 효과가 발생한다면 법률행위인데 최고를 하면은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은데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령 시험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시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를 보니까 거기 Q 맨 위에 보세요. Q 맨 위에 줄인데 지문 5번 보세요. 지문 5번이 답이거든요. 민법 552조는 법률 규정이죠. 에? Q 지문 5번. Q 맨 위에 지문 5번. 민법 552조라고 되어 있죠.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따라 상대방의 최고의 동그라미. 최고라는 건 준법률행위야. 준법률행위니까 요거는 뭡니까? 법률 규정에서 나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데 이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보세요. 당사자가 의사에 근거하면은 법률 행위야. 의사라는 건 원해서 효과가 발생하죠.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가 틀립니다. 그걸 뭡니까? 법률 규정에 근거합니다. 법률 규정에 근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요. 550. 자, 이게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최고는 준법률행위인데 이 최고는 준법률행위 이거는 법률 규정에서 나옵니다. 552조라는 조문에서 해제권자가 해제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어쩔래 빨리 할래 말래 최고해요. 근데 확답을 받지 않으면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최고를 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552조라는 법률 규정에서 효과가 발생하니까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면 틀려요. 의사에 근거하면 원해서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법률 규정에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거 하나가 가장 어렵게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다시 넘겨봅니다. 앞쪽으로 넘겨보면 그렇게 정리하시고 오른쪽에 그냥 13페이지 보세요. 법률행위입니다.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일필지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한다는 의사표시 했으니까 원해서 의사표시했죠.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 둘 다 의사표시 했어요. 양 당사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중도금은 약 보름 후에 거래금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하고 잔금은 보름 후 소유권 이전서를 교부만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갑의 매도 의사표시는 청약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을의 매수 의사표시는 승낙 의사표시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의사표시 합치로 매매계약은 성립하죠. 그죠?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대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을 취득하고 대금 지급 의무를 각각 원시 취득합니다. 여기 원시 취득.
당사자는 이행기, 변제기에 도래하면 각각 의무를 내용으로 쫓아서 성실,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해야 되고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되어서 상대방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대충 그러면 알겠죠? 자, 법률의 의의입니다. 법률의 의의는 자 보세요. 요 법률행위라는 건 요거에서 보시면 법률행위 여기 나오니까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를 나중에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도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목적, 내용, 효과 똑같아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자,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이렇게 그 말이 나옵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혹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요합니다. 의사표시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나머지는 첨부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준법률행위 나옵니다. 준법률행위는 여기가 준자가 들어가 버리면 법률행위 여기 준자가 들어가 버리면 법률 규정에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준자가 들어가. 그래서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 이외의 사실을 법률 요건으로 해서 법률에 의해서 법률입니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마무리 해제권자 밑줄 아까 시험 봤죠? 문제 봤죠? 해제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 동그라미입니다. 최고에 대해서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해제권 상실한다는 규정 밑줄 552조. 아까 552조 봤죠? 그 다음에 무건대리 상대방의 최고, 이것도 최고 나오죠?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는 추인을 거절한다는 규정, 이 규정 밑줄이고 131조.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나옵니다. 법률행위 종류. 이 법률행위 종류는 여기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는 첫째, 의사표시 이렇게 하나다. 단독행위라 그래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이라고. 의사표시가 구심점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자.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합동행위.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합동행위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단독행위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이 특정할 수 없으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유죄포, 유언을 한다, 유증을 한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재단법인. 학교법인을 설립합니다. 설립을 한다. 행위라는가. 그 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한다든가. 그래서 유죄포. 여기 시험 문제 나왔죠? 유죄포. 유언, 재단법인 설립 행위, 소유권 포기. 상대방이 있어. 그러면 동의를 한다. 철회를 한다. 그 다음에 상계라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는데 퉁치는 행위입니다. 추인을 한다. 사후 동의를 하는. 취소를 한다. 해제라는 것은 계약을 처음부터 효과를 없애는 겁니다. 해지를 한다. 장래를 향해 소멸을 없애죠. 그 다음에 채무 면제를 한다. 이런 것들은. 근데 요 부분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동철이가 우리 상추 먹으면 잠이 와요.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했어. 그래서 야 임마 정신 차려. 내가 돈 너 갚지 마.
동철이가 상추 먹고 주에 채무면제 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계약은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에 광역계약에는 물권 계약이 있어요. 물권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 전세권 설정 계약, 물권 계약. 협의로는 채권 계약, 매매 기환 임대차, 신분 계약 얼마든지 있어요. 신분 계약. 그런데 협의로는 우리 요것만 배운다는 거예요. 채권 계약, 매매 기환 임대차, 매매 계약.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예약도 계약이다. 예약도 계약이다. 요거 하나 시험에 나왔고, 이거 채권 계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제 앞에 합의를 넣었어요. 합의 해제는 계약으로 갑니다. 계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섞어버려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걸 고르시오. 단독행위인 걸 고르시오.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자,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법인 설립행위.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볼까요? 단독행위입니다. 거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추인, 초래, 취소, 해제, 해지, 상계, 채무면제. 상대방 없어요. 유제포,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유증. 계약입니다. 계약은 뭐 크게 채권계약, 물권계약, 뭐 신분계약이고 나눠지는데 협의로는 채권계약만 의미하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물권계약, 뭐 소유권 이전 합의를 한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다, 전세권 설정, 뭐 지역권 설정, 전세권 이런 것들이죠.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행위냐, 채권행위냐 여기 보실까요? 물권행위냐, 채권행위냐 이렇게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랍니다. 처분행위. 처분 권한이 있으니까. 처분행위 사실 준물권행위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채권행위. 그럼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아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데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한다. 내 재산권을 이전했고 약정해 줄게, 차임 줄게 라고 약정했으니까 이행을 해야 돼요. 소유권 넘겨줘 버립니다. 지상권 설정해 줘요. 전세권 설정해 줘요. 그럼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임대차도 마찬가지로 다 채권행위. 근데 여기서는 채권행위는 약정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약정을 해서 소유권에 넘겨줘야 이게 물권행위야.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니까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 타인의 목적물에 소유권 넘겨줬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요. 채권행위 보세요. 채권 해무 발생을 의혹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의무부담행위라고 하죠. 매매한다, 교환한다, 임대차 다 채권행위입니다. 이행 문제를 남기죠. 따라서 별표죠.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도 유효합니다. 이것이 문제 7번 나왔습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는 거죠. 처분행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근데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인데 뭐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재산권 설정 이런 것들이죠. 한 줄 밑으로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처분 권한자가 나중에 추인하면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소유권 넘겨줬다. 아빠가 나중에 인정하면 효력이 발생하겠죠. 유효하게 됩니다.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는 아닌데 이행의 문제를 남기잖아요. 그 채권양도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같은 거. 요식, 불요식인데 불요식에 동그라미 치고 법률행위는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법률행위는 불요식행위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식행위 필요 없고요. 법률행위는 불요식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있어요. 그럼 출연행위에
출현행위에 동그라미 딱 치고 출현행위 동그라미 출현 이 출현 동그라미 치세요. 출현행위에 동그라미 치고 밑으로 화살표를 쳐서 출현행위에 서로 출현한다면 유상행위라 그래요. 한쪽만 출현한다면 무상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매매를 한다.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하고 매매를 한다. 매매는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대금 지급 약정이니까 재산권 출현하고 대금 출현하니까 유상입니다. 증여를 한다. 그러면 한쪽만 출현, 한쪽 출현 않죠?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출현행위에 이렇게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렇게 나눠지니까 출현에 동그라미 치고 밑 화살표 끌어가지고 5번으로 그것이라고. 그래서 출현행위에 유상, 무상으로 나눠집니다.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 이렇게 다 자기 출현에 상대방의 대가적 서로 출현한다면 유상입니다. 유상이 매매교환 임대차라고 쓰세요. 매매교환 임대차. 상대방의 출현이 없는 건 무상행위의 밑줄이고 증여 사용대차라고 써요. 증여 사용대차. 유인문이 넘어가도 되고요.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보조, 주도행위, 종도행위 다 넘어갑니다. 자,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거기에 문제 하나 보고, 자, 17페이지에 Q 보세요. Q. 17페이지 Q 보면 이게 단독행위가 아닌 거. 합의가 들어가면 계약이라 그랬죠. 나머지는 철회를 한다, 의사표시 취소한다, 동의를 한다, 추인한다. 다 이거죠? 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 합의가 들어가면 계약이라 그랬죠? 그렇게 출제돼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세요. 또 18페이지 문제 하나 봅시다. Q, 세 번째 Q 한번 보세요. 세 번째 Q. 기출인데 법률행위 종류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채권행위, 매매교환 임대차는 채권행위라고 그랬죠? 2번, 상대방 없는 유죄포라고 그랬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계약 해제는 상대방 있잖아요. 에? 상대방 있다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에 채무면제자. 해제는 상대방 있고 유죄포가 상대방 없죠.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2번이 답이죠? 에? 그 다음에 유상행위, 임대차. 아까 유상행위, 매매교환 임대차 유상행위라고 그랬죠? 무상행위,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행위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자, 법률행위 요건은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법률행위 요건은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갑을. 당사자가.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은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립요건에 사람, 갑과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개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래서 교재 보면 성립요건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당사자 몇 줄, 니은에 목적, 내용이 있죠?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 성립요건에 넘어가 되고, 그 다음에 효력요건 보세요. 효력요건에는 당사자는 권리능력, 살아있어야 돼요. 권리능력은 살아있는 능력이요. 살아있어야 되고, 의사능력은 판단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능력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까지 해야 되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디귿,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특별 효력 요건에 거기 기억, 니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기출 지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별표를 이렇게 딱. 특별 효력 요건에 대리권에서 대리권 존재,
조건 기한부 법률의 조건을 성취 기한 후 도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 사망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근데 밑에 판례 보세요. 밑에 판례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농지를 매매 계약을 했어요. 농지 매매를 했어요. 농지 매매. 이 농지 매매를 할 때 농지법에 의한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첨부해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첨부하라 그랬어요. 농지법에. 근데 민법상은 매매는 재산권 농지 이전해 줄게 돈 줄래 대금 줄래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매매 효력이. 매매 성립하는 거야. 근데 이게 농지법에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첨부하는 게 매매 효력 요건이냐? 효력 요건이라면 첨부하지 않으면 매매 효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농지 팔 때 사는 사람이 저기 시골에 면사무에서 끊어오세요. 그래야 이 효력이 유효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판례는 매매는 둘이 약정만 하면 되고 내가 소유권 넘겨줄게 돈 얼마 줄게 라고 약정만 하면 되고 요 농지법에서 농지 취득 증명 첨부하는 것은 나중에 등기할 때 첨부하면 되는 거야. 등기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농지 매매의 효력 요건이 아니란 얘기죠. 등기 요건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매매 효력 요건이 아니고 이전 등기 시 서면에 해당합니다. 등기 요건이라는 얘기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Q 두 번째를 보세요. Q 두 번째.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게 한 요건이 아닌 것을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대리권의 존재 있어야죠.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조건부 법률의 조건은 성취돼야 돼요. 먼저 뭐래? 농지거래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죠. 3번이죠. 4번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있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 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목적